세종대왕입니다. 한글을 창제한 왕이죠. 조선을 빛낸 성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계십니까? 그 왕좌는 원래 세종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종의 장남이 있었어요. 양녕대군이었습니다. 왕이 계승 서열 1순위였죠. 당연히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지 않았어요. 왜였을까요? 폐위당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어요. 세자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양녕대군은 정말로 무능했을까요? 아니면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을까요?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양녕은 방탕했다고요. 왕의 그릇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주장해요. 양녕은 천재였다고요. 다만 왕좌를 원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양녕대군은 시에 능했습니다. 서예도 뛰어났어요. 그림도 잘 그렸습니다. 예술가였던 것이죠. 하지만 왕이 되어야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자유로운 영혼과 왕좌의 무게, 두 가지를 모두 가질 수는 없었어요. 양녕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선택했죠. 왕좌를 버리기로요. 동생 충녕에게 양보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동생이 바로 세종이 됩니다. 만약 양녕이 왕이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한글은 탄생하지 않았을까요? 조선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까요? 오늘 우리는 왕위를 버린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권력보다 자유를 택한 왕자의 이야기를요. 형제애와 희생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그리고 왕이 아니어도 역사에 남을 수 있다는 교훈을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려요. 감사한 마음으로 더 좋은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1394년입니다. 한양 궁궐에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종의 장남이었습니다. 이름은 이재였죠. 훗날 양녕대군으로 불리게 됩니다. 태종은 기뻤어요. 처사들이었습니다. 왕위를 이을 아들이었죠. 원경왕 후 민씨도 기뻐했습니다. 집안이 들썩였어요. 왕세자가 될 아이였으니까요. 양녕은 총명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달랐어요. 글을 빨리 배웠습니다. 책을 좋아했죠. 하지만 조금 달랐습니다. 병서나 정치서보다는 시를 좋아했어요. 역사책보다는 그림을 즐겼습니다. 음악에 심취했죠. 예술가의 기질이 있었습니다. 태종은 처음에는 만족했어요. 아들이 똑똑하니까요. 하지만 점점 다른 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양녕은 자유분방했어요. 궁궐 밖으로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백성들과 어울리고 싶어 했죠.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세자는 그럴 수 없었어요. 왕이 될 사람이었으니까요. 1400년입니다. 양녕이 6살 되던 해였어요. 세자로 책봉됐습니다. 조선의 미래였죠. 백성들이 기뻐했습니다. 대신들도 축하했어요. 하지만 양녕은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아니면 두려웠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양녕의 삶이 그날부터 무거워졌다는 것만 확실해요. 양녕에게는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효령대군이었어요. 그리고 충녕대군이었습니다. 충녕은 1400년에 태어났죠. 양녕보다 6살 어렸습니다. 두 형제는 달랐어요. 양녕은 감성적이었습니다. 시를 쓰고 그림을 그렸죠. 자유를 사랑했습니다. 충녕은 이성적이었어요. 학문에 몰두했습니다. 책을 끼고 살았죠. 질문이 많았습니다. 궁금한 것을 참지 못했어요. 대신들은 두 형제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양녕은 예술가 같다고 말했어요. 충녕은 학자 같다고 했습니다. 누가 더 왕의 그릇일까요?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양녕은 자랐어요. 점점 자유분방해졌습니다. 세자로서의 의무를 무겁게 느꼈죠. 때로는 궁궐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백성들과 어울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세자였으니까요. 양녕은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밤마다 시를 썼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죠.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합니다.
양령이 밤에 몰래 궁을 빠져나갔다고요. 한양 거리를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백성들과 술을 마셨다고 하죠. 기생들과 어울렸다고도 전해져요. 하지만 실록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장됐을 수도 있어요. 다만 양령이 자유로운 영혼이었다는 것만 확실합니다. 태종은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세자답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이 될 준비가 안 된 것 같았죠. 하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태종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원경왕 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이 걱정됐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세자 교육이 강화됐습니다. 스승들이 더 엄격해졌어요. 양령을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양령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타고난 성품이었으니까요. 1418년입니다. 양령이 25살이 됐어요. 세자로 지낸 지 18년이 됐습니다. 긴 시간이었죠. 하지만 양령은 여전히 왕이 될 준비가 안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신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세자가 걱정된다고요. 왕이 될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충령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종은 피해 정변으로 왕이 됐습니다. 1400년 2차 왕자의 난이었죠. 형 방간을 물리쳤습니다. 동생 방본도 제거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태종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태종은 후계자 문제에 극도로 신중했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됐죠. 왕위 계승이 순조로워야 했습니다.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됐어요. 태종은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양령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자로 둬야 할까요? 아니면 바꿔야 할까요? 아버지로서는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으로서는 불안한 후계자였어요. 양령의 행동은 점점 문제가 됐습니다.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궁을 몰래 빠져나간다든지요. 기생과 어울린다든지 했습니다. 술을 마신다든지요. 시를 쓰며 시간을 보낸다든지 했죠. 다른 사람이었다면 문제가 안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자였어요.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대신들이 보고했습니다. 세자의 행실이 걱정된다고요. 왕의 그릇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태종은 답답했어요. 아들을 이해했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것을 알았죠. 하지만 왕은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책임이 있었어요. 나라를 지켜야 했습니다. 백성을 돌봐야 했죠. 태종은 양령을 불렀습니다. 훈계했어요. 세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라고 말했습니다. 왕이 될 준비를 하라고 했죠. 양령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아바마마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태종은 점점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충령을 보게 됐습니다. 둘째 아들이요. 충령은 달랐어요. 조용했습니다. 학문에 몰두했죠.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질문이 많았어요. 궁금한 것을 끝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대신들은 충령을 칭찬했어요. 훌륭한 왕자라고 말했습니다. 학문이 깊다고 했죠. 태종은 충령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비교하게 됐어요. 양령과 충령을요. 형과 동생을 말입니다. 누가 더 왕의 그릇일까요? 태종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1418년입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양령이 또 궁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들켰어요. 대신들이 알게 됐습니다. 탄핵이 시작됐죠. 세자를 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왕의 그릇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태종은 괴로워했습니다. 아들을 지키고 싶었어요. 하지만 나라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백성을 생각해야 했죠. 태종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단을 내려야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장남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아들을 버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 왕으로서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조선의 미래를 위해서요. 충령대군은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형 양령과는 달랐어요.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궁궐 안에서 책을 읽었죠. 스승들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질문이 많았어요. 천문학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음악도 좋아했죠. 하지만 양령과는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양령은 감성으로 음악을 즐겼어요. 충령은 이론으로 음악을 연구했습니다. 양령은 시를 썼죠. 충령은 책을 썼습니다. 두 형제는 달랐어요. 하지만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충령은 형을 존경했어요. 양령의 시를 좋아했습니다. 양령의 자유로운 영혼을 부러워했죠. 양령도 동생을 아꼈습니다. 충령의 학문을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충령의 책임감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묘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대신들이 충령을 주목하기 시작하면서요. 세자는 양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충령을 이야기했어요. 둘째가 더 왕의 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학문이 깊다고 했죠. 책임감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충령은 어땠을까요? 불편했을 것입니다. 형이 세자인데 자신을 주목한다니요. 형제 사이가 나빠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충령은 조심했습니다. 형을 존중했어요. 자신을 낮췄습니다. 야심을 드러내지 않았죠. 양령도 알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우수하다는 것을요. 왕의 그릇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쩌면 자신보다 낫다는 것도 알았을 거예요. 양령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세자로서의 책임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기 싫었습니다. 왕이 되고 싶지 않았죠.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며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장남이었습니다. 세자였어요. 의무가 있었습니다. 양령은 갈등했죠. 어느 날 두 형제가 만났습니다. 궁궐 뒤뜰이었어요. 양령이 시를 쓰고 있었습니다. 충령이 다가왔어요. 형님, 무슨 시를 쓰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양령이 미소 지었어요. 그저 마음을 쓸 뿐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충령이 옆에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양령이 말했어요. 충령아, 너는 학문이 깊구나라고요. 충령이 대답했습니다. 형님께서 과찬이십니다라고요. 양령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정말이다. 너는 왕의 그릇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충령이 놀랐어요. 형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양령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충령은 불안했습니다. 형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두 형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형제였죠?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두 사람을 다른 길로 이끌고 있었어요. 대신들의 압력은 점점 커졌습니다. 세자를 바꾸라고 요구했어요. 양령은 부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충령을 세자로 삼으라고 했죠. 태종은 고민했습니다. 결정을 미뤘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1418년 6월입니다. 태종이 양령을 불렀어요. 전각에 둘만 있었습니다. 태종은 무거운 표정이었어요. 양령도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를요. 태종이 입을 열었습니다. 양령아라고 불렀어요. 양령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아바마마라고 대답했어요. 태종이 물었습니다. 너는 왕이 되고 싶으냐라고요. 양령은 침묵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태종이 다시 물었습니다. 정직하게 대답하라라고 했습니다. 양령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태종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바마마, 소자는 왕의 자리에 맞지 않습니다라고요. 태종의 표정이 굳었어요. 양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소자는 학문이 깊지 않습니다라고요. 나라를 다스릴 능력이 부족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동생 충령이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다라고 말했어요. 태종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세자 자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어요. 양령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담담했어요. 이미 결심한 듯 했습니다. 태종이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겠느냐라고요. 양령이 대답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라고요. 소자는 왕보다 자유인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태종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후계자 문제가 해결됐으니까요. 하지만 슬픔도 있었습니다. 장남을 버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태종이 말했습니다. 알았다. 너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라고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며칠 후 조정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태종이 선언했습니다. 세자 양령을 폐하고 충령을 세자로 책봉한다고요. 대신들이 찬성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어요. 충령이 더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충령은 놀랐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이 세자가 된다니요. 형을 대신해서요. 충령은 양령을 찾아갔습니다. 형님, 저는 이 자리를 원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양령이 웃었습니다. 알고 있다. 충령하라고 대답했습니다. 너는 좋은 왕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나보다 훨씬 나은 왕이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충령이 울었습니다. 형님이라고 불렀어요. 양령이 충령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울지 마라.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자유를 얻었고 너는 왕좌를 얻었다라고 했어요. 둘 다 행복해지는 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양령은 정말로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양령이 그날 이후 세자의 자리를 떠났다는 것만 확실해요. 충령이 새로운 세자가 됐습니다. 훗날 세종이 될 사람이요. 한글을 창제할 왕이었습니다. 조선을 빛낼 성군이었죠. 만약 양령이 왕이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한글은 탄생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조선이 발전했을까요? 역사의 가정은 없습니다. 다만 양령의 선택이 조선의 역사를 바꿨다는 것만 확실해요. 세자 자리에서 물러난 양령은 어디로 갔을까요? 처음에는 궁궐 근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있을 수 없었어요. 태종이 결정했습니다. 양령을 멀리 보내기로요. 혹시 모를 정치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양령은 강화도로 갔어요. 유배였습니다. 죄인은 아니었지만 유배나 다름없었죠. 강화도는 조용했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양령은 그곳에서 시를 썼습니다. 매일 시를 썼어요. 자연을 보며 시를 지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시를 읊었죠. 어땠을까요? 외로웠을까요? 아니면 자유로웠을까요? 양령의 시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합니다. 양령이 강화도에서 술을 즐겼다고요. 매일 밤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기생들과 어울렸다고도 하죠. 세속을 비웃었다고 전해져요. 하지만 이것도 과장일 수 있습니다. 다만 양령이 자유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만 확실해요. 1422년입니다. 태종이 승하했어요. 충령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세종이었죠. 세종은 형을 생각했습니다. 강화도의 형을요. 마음이 아팠어요. 형이 없었다면 자신도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종은 형의 처우를 개선해 주려 했어요. 하지만 대신들이 반대했습니다. 양령을 너무 우대하면 안 된다고 말했죠. 정치적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종은 어쩔 수 없었어요. 양령은 이후 여러 곳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양주에도 갔어요. 제주도에도 갔습니다. 유배지를 전전했죠. 하지만 양령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든 시를 썼어요.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연과 대화했죠. 양령은 스스로를 자유인이라 불렀습니다. 세상은 나를 미친 왕자라 부르지만 나는 자유인이라 부른다라고 말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양령이 유배지에서도 굴하지 않았다는 것만 확실해요. 양령의 시는 아름다웠습니다. 자연을 노래했어요. 자유를 찬양했습니다. 인생을 성찰했죠. 야사에는 이런 시가 전합니다. 구름은 자유롭게 흐르고 새는 마음대로 날아가네. 나 역시 자유로운 영혼, 왕자보다 값진 것을 얻었도다라는 내용이에요.
양령은 정말로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밤에 혼자 있을 때는 어땠을까요? 왕이 되지 못한 것을 슬퍼하지 않았을까요? 동생이 왕이 된 것을 질투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복잡한 감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후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양령은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시 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자연과의 대화 속에 숨겼죠. 세종은 왕이 됐습니다. 훌륭한 왕이었어요.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학문을 장려했죠. 천문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음악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1443년의 일이었어요. 조선 최고의 업적이었습니다. 세종은 성군이 됐죠. 하지만 세종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형이 있었습니다. 양녕대군이요. 유배지를 전전하는 형이었습니다. 세종은 밤마다 생각했어요. 형이 있었다면 나는 더 강해질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요. 형과 함께였다면 조선은 더 발전했을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세종은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형의 자리를 빼앗은 것 같았어요. 물론 양녕이 스스로 물러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치 않았죠. 세종은 비공식적으로 형의 근황을 챙겼습니다. 신하를 보내 형이 불편한 것은 없는지 확인했어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만날 수 없었어요. 대신들이 반대했으니까요. 1430년대입니다. 세종이 한글을 창제하고 있을 때였어요. 문득 형이 생각났습니다. 형도 시를 좋아했죠. 한글로 시를 쓰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종은 한글로 형에게 편지를 쓰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왕의 자리는 외로웠어요. 세종은 가끔 눈물을 흘렸습니다. 혼자 있을 때요. 형이 그리웠습니다. 함께 자랐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형이 시를 읊어주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형이 자신을 아껴주던 모습이 그리웠죠. 세종은 생각했습니다. 형이 왕이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한글은 탄생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조선이 발전했을까요? 세종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형의 희생으로 자신이 왕이 됐다는 것만 확실했습니다. 1440년대입니다. 세종이 병이 들기 시작했어요. 눈이 나빠졌습니다. 몸도 약해졌죠. 하지만 여전히 일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요. 백성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형을 위해서이기도 했어요. 형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세종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양녕대군의 처우를 개선하라고요. 더 편하게 살 수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신하들이 조심스럽게 따랐어요. 양녕의 생활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세종은 만족했어요. 조금이나마 형에게 보답한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권력과 가족의 교차점이었어요. 세종은 왕이었지만 동시에 동생이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려야 했지만 형을 그리워했죠.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합니다. 세종이 밤에 혼자 술을 마시며 형을 생각했다고요. 형님, 저는 당신의 희생을 잊지 않습니다. 라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당신이 있었기에 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다고 전해져요. 하지만 이것도 야사일 뿐입니다. 사실인지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세종이 형을 그리워했다는 것만 확실합니다. 1450년입니다. 세종이 승하하기 전이었어요. 몸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었죠. 세종은 결심했습니다. 형을 만나야겠다고요. 마지막으로 형을 보고 싶었습니다. 신하들이 반대했어요. 하지만 세종은 고집했습니다. 왕명이었죠. 양녕이 한양으로 왔습니다. 오랜만에 궁에 온 것이었어요. 20년도 더 지난 후였습니다. 양녕은 늙어 있었어요. 머리가 휘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많았죠.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자유인의 눈빛이었어요. 세종도 많이 늙었습니다. 병으로 수척해졌어요. 눈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형을 알아봤죠. 두 형제가 마주 앉았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어요. 세종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이라고 불렀어요. 양령이 대답했습니다. 충령하라고 불렀죠? 세종이 물었습니다. 형은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라고요. 양령이 미소 지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왕좌를 버렸지만 나 자신은 지켰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종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저는 항상 죄책감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형님의 자리를 빼앗은 것 같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양령이 세종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너는 훌륭한 왕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나보다 100배는 나은 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너를 사랑한다라고 했죠. 한글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다라고 칭찬했어요. 세종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님이라고 불렀어요. 양령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웃었어요. 울지 마라, 충령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길을 잘 걸었다라고 했어요. 너는 왕으로서, 나는 자유인으로서 말이다라고 했습니다. 둘 다 행복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종이 물었습니다. 정말 행복하셨습니까? 라고요. 양령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나는 행복했다라고요. 유배지를 전전했지만 자유로웠다라고 말했습니다. 시를 쓰고 자연과 대화하며 살았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나의 행복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는 듯이요. 두 형제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린 시절을 회상했어요. 함께 놀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태종 이야기를 했죠. 어머니 원경왕후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양령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어요. 세종이 붙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죠. 양령이 세종에게 말했습니다. 잘 살아라, 충령하라고요. 너는 좋은 왕이다라고 했습니다. 자랑스럽다라고 말했어요. 세종이 대답했습니다. 형님도 잘 지내십시오라고요. 형님은 제 자랑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양령이 궁을 떠났습니다. 세종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정말로 마지막이었습니다. 1450년입니다. 세종이 승하했어요. 양령은 슬퍼했습니다. 동생을 잃은 것이죠. 하지만 자랑스러웠습니다. 동생이 훌륭한 왕이었으니까요. 1462년입니다. 양령대군도 세상을 떠났어요. 69살이었습니다. 긴 삶이었죠.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왕세자에서 유배인으로 그리고 자유인으로 살았던 삶이었어요. 양령은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무덤에는 비석을 세우지 말라라고요. 화려한 장례도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조용히 묻어달라라고 말했어요. 후손들은 양령의 유언을 따랐습니다. 소박하게 장례를 치렀어요. 비석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양령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양령을 기억했어요. 왕위를 버린 왕자로요. 자유를 택한 철인으로 말입니다. 후손들은 양령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양령대군은 권력보다 자신을 택한 인물이다라고요. 왕좌보다 자유를 사랑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종을 잊게 한 은인이다라고 칭송하죠. 양령의 시는 지금도 전해집니다. 야사에 많이 남아있어요. 자연을 노래한 시들이요. 자유를 찬양한 시들입니다. 인생을 성찰한 시들이죠. 그 시들은 아름답습니다. 감성이 풍부해요. 영혼의 자유로움이 느껴집니다. 양령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권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이 되는 것만이 성공이 아니에요. 자신의 길을 가는 것도 성공입니다. 양령은 왕이 되지 않았지만 역사에 남았어요. 세종만큼 유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양령을 기억하죠. 자유를 택한 용기를 존경합니다. 동생을 위해 양보한 형제를 칭송해요. 만약 양령이 왕이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한글은 탄생하지 않았을까요? 세종만큼 훌륭한 왕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역사의 가정은 없으니까요. 다만 양령의 선택이 조선의 역사를 바꿨다는 것만 확실해요. 세종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양령의 양보 덕분이었습니다. 한글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도 양령의 희생 덕분이었죠. 양령은 왕좌를 버렸지만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자유였어요. 자신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영혼의 평화를 얻은 것이죠. 왕보다 인간이었던 남자입니다. 권력보다 자유를 택한 철인이에요. 그 이름은 지금도 자유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압구정에 한명회의 흔적이 남아있듯이 양령의 정신도 우리 곁에 남아 있어요. 왕이 아니어도 빛날 수 있다는 교훈으로요.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메시지로 말입니다. 양령대군의 묘는 경기도 화성에 있습니다. 소박해요. 비석도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양령을 기리기 위해서요. 자유를 사랑했던 왕자를 추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곳에 서면 양령의 시가 들리는 것 같아요. 구름은 자유롭게 흐르고 새는 마음대로 날아가네. 나 역시 자유로운 영혼이라고요. 양령대군입니다. 왕위를 버린 왕자였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얻은 철인이었어요. 세종을 잊게 한 은인이었습니다. 조선 역사를 바꾼 선택을 한 사람이었죠. 그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권력보다 자유를 택한 용기의 상징으로요. 왕이 아니어도 빛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로 말입니다. 이상으로 양령대군의 이야기를 마칩니다.